소리의 마음들 니나 크라우스 지엄 장호영 엄김 우리가 전부 다 소리를 유일무이하게 받아들이는 과학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라. 각자의 귀에 닿는 소리는 어떻게 우리 뇌에서 과연 의미가 되는가? 소리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 뇌가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까다로운 과정에 해당한다. 청각은 우리 몸에서 최고로 빠른 감각이다. 청각률은 1000분의 1초 만에 계산을 해낸다. 30년 넘게 선구적으로 소리와 청각을 연구한 신경학자 니나 크라우스는 소리의 마음에서 소리와 뇌의 협업 관계를 살펴보며 소리를 처리하는데 뇌의 핵심 기능들이 가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어들, 화음, 동물의 울음소리, 비명소리를 들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우리의 듣는 뇌는 방대하다. 소리를 들을 때 뇌는 우리의 암, 감정, 생각, 움직임, 다른 감각들과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소리에 주체적으로 관여한다. 우리 또한 소리는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우리의 뇌의 모습을 결정한다. 소리의 마음들은 소리에 관한 책이자 뇌에 관한 책이다. 소리를 그리고 우리 뇌가 소리로 행하는 것을 다룬다. 아울러 소리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 즉 소리의 마음을 다룬다. 책을 읽고 나면은 소리적인 경험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소리들은 우리의 뇌의 모습을 더 좋게 더 나쁘게 만들며 우리가 사는 소리적인 세계를 의미있게 만들도록 돕는다. 소리의 힘은 몇몇 사람들이 아는 비밀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그래서 소리의 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시각 중심적인 관점에서 잠깐 벗어나서 소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면 소리를 우리 삶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존재를 만드는 사실을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명료하게 밝히는 최고의 책. 오로지 크라우스만이 쓸 수 있는 책이며 모두 읽어야 하고 눈을 감고 보지 않아도 숨을 내쉬고 냄새를 맡지 않아도 우리는 듣는다. 크라우스만큼 음악가이거나 또 크라우스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음악적인 소리, 사운드 오브 사운드 마인드, 마이클 셀릭 마셜에게 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머리, 소리적 자음악, 소음, 소음과 음악적인 소리 들어가며 소리 마음, 소리와 뇌의 협업 관계, 과소평가되는 소리와 청각, 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은 드물다. 소리가 없다고 하는 방음실이 있지만 그것에 서면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자그마한 소리를 곧바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몸의 무게를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옮길 때 옷자락이 부스럭거리면 소리, 숨 쉬는 소리, 또 심장이 뛰는 소리, 고기를 넣을 때 목이 삐걱 뛰는 소리, 혀가 앞니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는 소리, 배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 이렇게 소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우리의 청각은 항상 켜진 채로 있다. 눈을 감듯이 귀를 닫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소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의식 뒤편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이런 일을 잘한다.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야 소리를 인식하고 이서성을 알아차린 적이 다들 있을 것이다. 냉장고 스위치가 꺼질 때, 공회전 트럭의 엔진이 멈출 때 등등등등 소리. 나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관심이 많았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여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다. 아이였을 때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피아노 밑이었다. 장난감을 그것에 가져가서 놓을 때에는 바흐와 쇼팽, 시크라민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게다가 나는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말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뉴욕과 어머니는 고향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를 오가면서 자랐다. 그 덕분에 두 나라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있으며 두 언어 모두 능수하게 할 줄 안다. 어린 시절 언어와 음악을 이렇게 접한 경험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내가 신경과학자와 대학 교수가 되어서 말과 음악의 생물학적 기초라는 수업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영향일 것이다. 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구만. 자,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를 처리하는 바로 청각적인 뇌를 연구하도록 나를 곧장 이끈 것은 아니었다. 대학을 나올 때 나는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먼저 비문학을 공부했다. 그렇게 문학을 전공하다가 생물학 수업을 듣게 되었고, 비슷한 무렵에 에릭 레버그가 쓴 언어의 생물학적인 기초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 레버그는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인 진화적인 원리에 대해서 서술했다. 언어와 연구, 생물학 연구가 새로운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내게 관심을 끌었다. 나는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어에 한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더 포괄적인 소리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 대학원에 지나가자 나는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달이 받는 금년은 200달러였고 집세로 50달러로 냈다. 드디어 경력에 초가집에 쓴 것이다. 이제 나는 소리 과정을 다루는 생물학에서 연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정했다. 그 실험실에 들어서 친칠라의 청각신경에서 일어나는 투톤 억제 즉 두음이 동시에 들을 때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것을 어머니에게 열심히 설명해 내나보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다. 니나 너는 무슨 일을 하는 거니? 내가 무엇을 하며 이러는지 어머니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런 일은 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내가 하는 과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명백히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소리와 뇌에 대해 나의 관심은 여전히 높았다. 그래서 나는 실험실로 옮겨서 토끼와 청각 퀴즈를 연구했다. 그곳에서 나는 훈련을 통해 즉 소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을 통해서 청각적 뇌에 있는 개별 뉴런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알아내었다. 소리는 우리를 세상에 연결한다. 소리를 지각하는 능력은 진화적으로 오래되었다. 모든 척추동물에는 청각 기제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지 못하는 척추동물이 많다. 일부 두더지와 양서류, 우리 굴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종이 그러하다. 헬레나 불 보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를 사물로부터 떼어놓고 듣지 못하는 상황은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다는 말을 했다. 소리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묘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전화를 받자마자 왠지 평소와 다르게 들리는 여러분 목소리에 무슨 일이야 하고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자. 소리는 보이진 않지만 숨길 수 없고 의미로 가득하다. 과학연구소가 청각연구소보다 20년이나 먼저 설립되었을까? 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린 것을 하나의 이유로 꼽는다. 저에서 항상 우리되는 세련한 소리로 인해 우리는 소리에 둔감해졌고 세세한 디테일을 들을 수 없게 되어졌다. 음향의 관점에서 마을의 가장 작은 눈을 생각해보자. 브링트 25개, 30개는 숨소리 든다. 이것은 적절하게 처리지 못하면 상대방의 또 말을 오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느긋하게 살피기에 지나치게 빠르게 돌아가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 걸까? 듣는 뇌는 감각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을 때의 소리에 깊이 관여한다. 듣는 뇌는 방대하다. 귀와 뇌의 연결고리가 되는 아름답고 번화되어 가까운 구조물들을 떠올려보면 얼핏 저림 라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다.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기척지를 하나하나 지나면서 차례로 처리되는 것으로 말이다. 이런 계층적이고 일방향적인 설명은 소리가 처리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고전적인 견해다. 물론 청각 경로에도 계획과 구획이 있고 전담하는 분야가 있지만 그것을 서로 연결하고 외부의 힘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힘을 발휘한다. 말과 음악은 청각처리 정초가 소리 제행에 관한 정보를 귀에서 뇌까지 외길로 충실하게 보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인간의 성체에는 감각계 운동 네트워크, 동기부여와 보상에 관한 체계, 생각을 지배하는 인지 정초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연결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소리 이해, 보상, 인지, 감각, 운동.
청각과 운동신경이 연결된 덕분에 우리는 입과 혀, 에 또 입술을 움직여 소말도 하고 듣기는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망치에 손을 쥐었을 때 내뱉는 소리처럼 본능적인 발성도 있다 하지만은 가장 간단한 문장을 말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음악을 연주하려 해도 상당한 양의 인지적인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청력 성실한 나이든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말과 음악의 소리는 감정과 연관되는 뇌의 보상체계를 가동시키는 핵심 차원이다. 듣기가 고립된 일방향의 경로를 따라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제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의 전환은 내가 연구하고 시작하고 일어났으나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더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남편과 나는 방 안의 온도 설정을 두고 다툴 때가 많다. 같은 온도를 서로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자, 내가 이나라는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식은 여러분과 분명히 다를 것이다. 중국어처럼 높낮이가 있는 성조 언어의 안에서 동일한 음절이 평평하게 발음할 때와 올라가게 혹은 내려가게 발음할 때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중국의 화자나 영어 화자보다도 내로 하여금 이런 높이의 신호 처리에 자원을 더 쏟도록 한다. 시간이 흐르면 소리와 내 힘으로 인해서 내가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기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내 실험에서 데이나 드드드 음절보다도 데이라는 음색이 더 많은 내부의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이런 뇌의 배선 때문이다. 뇌의 배선. 경계를 넘들다. 내가 5살 때 내 이웃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놀려면 6살은 되어야 해. 내가 완전히 이탈리아인도 완전히 미국인도 아닌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런 두 문화를 넘는 식의 결혼은 예전부터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과학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항상 내 한 분야의 중심에 확고하게 놓일 때보다 분야와 분야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다. 그래야 분야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하고자 브레인볼트라는 실험실을 만들었다. 브레인볼트 웹사이트를 눌러보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음악, 내진탕, 노화, 읽기, 이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 대체 브레인볼트는 무엇을 하는 거지?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다. 간단한 대답은 소리와 뇌의 협업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소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그렇기에 우리의 뇌가 어떤 옷을 하게 되는지 결정한다. 내 남편은 브레인볼트를 위해서 핫도그 가판이라고 부른다. 내가 하는 일은 핫도그를 팔기 위한 기반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학자는 전문 장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적절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나의 관심사나 연구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어서 고충이 크다. 5살 나이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6살 아이들만 지원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경계를 얻으며 작업하는 고충이 그런 것이다. 당연히 지금까지는 핫도그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지만 말이다. 그만큼 희열도 있다. 과학 덕분에 나는 연구와 학계 바깥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과 손잡고 일하게 되었다.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발휘하여 브레인볼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탕에 무엇이 무엇보다도 과학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과학은 교육, 음악, 생물학, 제약, 의학, 산업에 몸담고 있는 현업자들에게 달려있다. 나는 우리의 과학에 그들의 말을 듣고 서 있는 연구실 밖의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신경과학자 노먼 와이버그의 말 맞다나 자연은 학문의 분과에 관심이 없다. 브레인볼트는 뇌와 비슷하다. 특이하고 분화된 개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공명하는 통합적인 연결망이다. 30여 년 전에 창설되었을 때부터는 운 좋게도 뛰어난 사람들과 일하게 되었다. 다들 소리와 뇌의 접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자신만의 관심사와 관점과 솜씨를 발휘하여 연구에 기여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연결망을 알아볼 것이다. 소리망. 이 책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지 않은 초보를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여주고 자문을 구했다. 내 글이 이해가 되는지 여러 구성원들에게 관심이 가는 주제인지 알고 싶었다. 요리사, 변호사, 목수, 더 음악과 화음을 이루어진 내 직계 가족은 지필촉에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몫을 했다. 초창기의 변호사인 내 사위가 소리에 관한 책인지
내가는 책인지를 물었다. 그 질문을 받은 나는 둘 다 임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리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소리를 행하는 것을 다룬다. 아울러 소리가 우리에게 행하는 것도 다룬다. 소리의 마음이 주제다. 소리의 마음. 오늘은 소리 마음이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 hướng 상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여해온 소리들은 현재 내가 지금의 모습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뇌는 우리가 소리를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손들과 미래, 사회 전체의 미래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리 마음은 우리를 통제를 행하는 대목의 고리를 일으킨다. 우리는 소리에 관한 결정을 더 좋게 할 수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올바른 결정을 하되 대목인 소리가 선순환을 되게 만든다. 생물학적으로서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소리마다 또 사람마다 다른 소리가 세계를 어떻게 발달시키고 우리가 세상의 한계를 맺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개별들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뇌에서 소리가 처리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머리 바깥의 신호와 머리 안의 신호들을 들여다볼 것이다. 소리 처리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반대로 악영향을 미치도록 소리가 처리되는 기제도 알아볼 것이다. 음악이 신경에 미치는 지혜력과 소음의 파괴력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여러 언어를 말할 때 언어 장애가 있을 때 리듬이나 새소리를 듣거나 뇌진탕을 겪을 때 우리 소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밝혀낼 것이다. 소리는 내 건강에 보이자는 동지이자 적이다. 우리가 소리만 만나면 우리의 존재에 그런 적인 자국을 남긴다. 살면서 접하는 소리들은 우리의 뇌를 더 좋게 더 나쁘게 만든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소리 마음은 우리가 접하는 소리 환경을 더 좋게 더 나쁘게 만든다. 우리는 능숙한 청자가 될 것인가 서툰 청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소리에서 무엇을 높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리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소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물학적인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자신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책을 즐겁게 읽어주시면 좋겠다.